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3분 즉석 카레 만들듯이 법안을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문제가 들고 따끔하게 이 여성 팬티에 달려있는 정체불명, 의미불명의 리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있는가? 경쾌하게 정말 그런가요? 외신도 당황한 거죠. 이 사건을 보고.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이번에는 시시한가 시인의 눈으로 뉴스와 세상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오늘도 방수진 시인 잘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뉴스를 좀 오늘은 같이 살펴볼까요? 아나운서님께서 무한리필 식당이나 뷔페 이런 곳 자주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본 적 있죠. 네. 자주는 안 가요, 저는. 네, 가면 많이 드시는. 그 기대치만큼 못 먹어요. 네, 본전을 많이 못 뽑는. 네. 최근에 대전에 있는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이 문제로 손님과 업주 간의 마찰이 벌어져서 이제 몸싸움까지 일어났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보도를 살짝 본 것 같은데요. 네. A 씨가 이 무한리필 고깃집을 매달 한두 번씩 가는 손님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14일 직장 동료와 함께 이 식당을 찾았는데 식당 주인이 출입을 막아선 거죠. 그래서 당황한 손님 A 씨가 왜 못 들어가게 하나요? 라고 물었더니 주인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A 씨는 3주 전쯤에도 이 식당에 왔을 때 주인이 양념에 재워놓은 고기가 없다고 해서 입구에서 돌아간 적이 있었다고 해요. 아마도 사장님께서 많이 먹는 손님의 얼굴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일부러 받지 않은 게 인상적이셨나? 네, 이 손님은 한 번 방문할 때마다 뭐 두세 번 리필해 먹은 것이 전부인데 명색이 무한리필 체인점에서 다른 사람보다 고기를 조금 더 먹었다고 내쫓는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것인가. 많이 먹는 사람은 뭐 사절한다.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먹는다고 돈을 거슬러 주지 않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장님의 주장은 좀 달랐습니다. 이 손님은 식당에 올 때마다 술과 식사 등 추가 메뉴를 주문하지 않고 고기만 최대 10번까지 리필했다. 식욕이 왕성한 젊은 고객도 5차례 정도 리필하는데 이 사람은 좀 과했다라는 거죠. A 씨가 방문할 때마다 고기를 너무 많이 드셔서 사실 팔수록 손해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종전보다 80%가량 줄어서 이 빚이 굉장히 늘어오고 있어서 예민해진 상황에서 이런 게 생겼지 않았나라는 게 사장님 입장인데요. 참 이게 경찰 조사 대상까지 됐는데 결국은 어려운 시기에 좀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러한 일은 좀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만약에 코로나 사태로 지금 매출이 안 줄었으면 사장님도 그냥 좀 넘어가 주셨을 텐데 뭔가 서로 마음의 상태가 양쪽 다 이해는 되는데요. 방 시인께서는 어떠세요? 어느 분 쪽에 지금 마음이 가고 있는 건가요? 뭐 다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제가 손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손님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가게의 컨셉이 무한 리필이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좀 눈치 안 보고 비싸지 않은 가격에 마음껏 즐기겠다라고 생각하고 방문을 했는데 입장도 못하고 문전박대를 받는다면 사실 그 집을 굳이 방문할 이유가 없겠죠. 좀 당혹스럽기도 할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도 좀 고기 소비량이 너무 커져서 운영에 지장이 좀 됐었다면 손님을 우선 받은 다음에 좀 정중하게 이런 양해 얘기를 좀 드리면 좀 아쉬움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한 리필이 진짜 무한 리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냥 리필 보통 한두 번 그냥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보세요? 네, 굉장히 어렵고도 애매한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한 리필이라고 하면 그러면 적정 수준이 얼마일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소 3번에서 최대 5번 정도가 심리적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 이거 이유가 있는데요. 한 번은
번은 기본으로 먹습니다. 맛있으면 한 번 더 먹습니다. 네. 그리고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한 번 더 리필하죠. 그래서 3번이 최소라고 보고요. 그런데 많이 드시는 분은 이제 기본 한 번, 맛있어서 한 번, 근데 배부를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이제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5번 정도 리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5번을 넘어서 7번, 10번 리필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무한 리필 가게 입장에서도 이런 손님만 대다수라면 굉장히 곤혹스럽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나운서님과 저처럼 이런 손님도 있을 거거든요. 네. 리필을 2번도 못 해 먹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많이 안 먹으려면 못 먹겠어요. 저도 양이 좀 작으면서 자주 고픈 타입이라 맞아요. 리필집 가도 2번 먹으면 정 끝이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손님이 한 10%, 리필을 10번 해먹는 손님이 한 10%. 그래서 5번 전후로 리필해 드시는 분들이 한 50% 정도면 좀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 구조가 되지 않을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니 리필 관련해서 민망했던 기억이 혹시 있으세요? 뭐 양이나 횟수 이런 것도 고민해 보게 되지만 저는 리필을 해서 남기는 게 더 큰 문제인 그래, 것 사실 같습니다. 저도 남기는 게 죄송해요. 네. 맞아. 업주 입장에서 그래도 손님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가셨더니 됐다라는 마음이 들면 좋은데 리필을 한 음식이 남겨져서 쓰레기가 된다면 참 가슴 아픈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특정 반찬을 리필할 때도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주시는데 밥 3숟갈 더 먹을 정도로 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아주 구체적이시네. 조금만 네. 주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무한 리필 고깃집 뷔페가 아니더라도 우리 식당이 인심이 후하거든요. 지금 반찬 얘기도 해주셨지만 반찬도 여러 번 리필하는 그런 손님들도 맞습니다. 있고 이것 때문에 사실 소갈이 하신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리필 문화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네요. 네. 저는 외국 생활 좀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친구, 중국 친구, 미국 친구 참 다양한 국적들의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을 경우가 많았어요. 그럴 때 한국 음식점을 데리고 이제 놀러 가면 친구들이 정말 놀래요. 수진 나 이거 음식 안 시켰는데 나왔어. 잘못 나왔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야 이거 하나 시키면 같이 주는 거야 라고 하면 와 1+1 아니 1+3다. 너무 대단하다. 그렇죠. 이러고도 남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흰 쌀밥에 사실 다양한 반찬을 곁들여 먹는 문화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 이제 흰 쌀밥만 주지 않더라도 이제 어떤 메뉴를 시켜도 그렇죠. 같이 제공하는 하나의 인심의 세트로. 문화, 네. 정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식재료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사실 반찬을 제공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고마움을 느껴야 하는 부분도 그렇죠. 맞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끊임없이 요구한다든지 하는 행동은 좀 유심하게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예시 하나를 들어드릴게 저희 집안 어르신이 굉장히 손맛이 좋으셔서 음식점을 직접 경영하셨어요. 모든 재료를 직접 농사를 지으셔서 친환경 재료로 쓰고 조미료 없이 만드시고 반찬이 정말 맛있었어요. 아이고. 손님들이 와서 계속 반찬만 리필하시는 거예요. 어머나. 처음에는 반찬이라도 이렇게 찾으시면 입소문이 더 나서 오시겠지 했는데 입소문이 내지도 않고 혼자 조용히 와서 단품 메뉴 하나 시키고 반찬을 3-4번씩 리필해 가시는 그런 손님들이 느니까 어르신께서 반찬 만드는데 드는 품이 너무 크고 매출은 그렇죠. 그만큼 안 올라서 적자가 돼서 못하겠다 하면서 관두셨어요. 참 미래의 소비자들은 아예 이제 그것 때문에 맛볼 기회조차 사라진 거잖아요. 이런 괜찮은 식당은 정말 오래 가면 좋은데. 네, 참 오래 가면 좋은데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게 적당한 선이라는 게 참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무한이라고 쓰지 마시고 이번 일처럼 손님을 가려받는 것도 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좀 센스가 서로 좀 있으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어느 한쪽의 마음 상함이나 희생이 아니라 네. 좀 조금의 서로의 양보를 통해서 센스 있는 풍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선 업주들 입장에서는 이런 솔루션이 어떨까 해요. 손님을 가려받거나 이제 문전에서 거부하는 것보다는 좀 유머와 위트가 가미된 안내문을 좀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뭐라고? 그래서 늘어나는 무한 리필 횟수로 문을 닫는 가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코로나와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아 무한 리필 서비스를 손님께 무한 리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매장은 그래서 5번의 무한 리필 횟수를 제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밑에 있는 귀엽네요. 네, 귀여운 네. 문구라든지 손님께서는 이제 리필을 이용하되 잔반을 좀 남기지 않는 맞아요. 배려와 그거 센스를 진짜 좀, 중요하죠. 손님들이 오래오래 무한 리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주 가게를 방문해 주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좀 양이 많더라도
한 달에 한 3번 정도 방문한다면 한 번은 5번 미만, 한 번은 5번, 한 번은 5번 이상 이렇게 좀 평균 횟수를 좀 나름대로 맞춰서 센스 있게.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센스를 좀 발휘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뭔가 이런 눈치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맞습니다. 거를 서로 그 균형을 맞춰가는 네. 게 눈치죠. 염치, 예, 배려 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네요. 이런 게 우리 일상생활에도 참 많은데요. 뭐 사실 이제 이런 서비스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는 것들이. 네. 근데 이제 사실 다음 제품 구매에 참고를 해달라는 의미인데 이게 당연하다 아니면 공짜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되면 참 염치나 배려가 없는 그렇죠. 행위가 있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옷가게에서 옷을 시작하는 경우도 이제 뭐 입는 게 맞긴 한데 그렇죠. 입어볼 수 있는데 이제 수십 벌을 입어보고 이제 안 사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시식 코너인데 시식을 하랬더니 한 끼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서점과 도서관은 분명히 다른 곳인데 네. 서점에 와서 도서관처럼 책을 계속 이제 열람만 하고 가신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참 뭐 생각해 부분인데 이런 서비스가 참 우리에게 무료로 무제한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구매를 위한 좀 업체의 배려라는 것을 좀 잊지 그렇죠.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시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참 알아서 배려하고 알아서 성 지킬 줄 아는 센스 네. 좀 시를 통해 배워봤으면 하는데요. 오늘은 낭독부터 먼저 하고 말씀 나누겠는데 제가 찾아온 시는 자연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하는 헨리 데이빗 소로우 시인의 작품입니다. 먼저 낭독하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연에게서 배운 것 헨리 데이빗 소로우. 여기 전에 알지 못하던 어떤 분명하고 성스런 약이 있어. 오직 감각뿐이던 내게 분별력이 생겨 신이 그러하듯 사려 깊고 신중해진다. 전에는 듣지 못하던 귀와 보지 못하던 눈에 이제는 들리고 보인다. 세월을 살던 내가 순간을 살고 배운 말만 알던 내가 이제는 진리를 안다. 야, 자연으로 가야겠는데요. 자연에서 배울 게 참 네.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에게서 좀 당연하다는 생각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자연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이제 네.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감각뿐이던 지난날을 벗어나서 좀 분별력을 갖추고 상대방을 향한 사려 깊음과 신중함을 좀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닐까. 이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시인의 말처럼 네. 식당에서 주시는 반찬을 포함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소소한 혜택들이 이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감각적으로 누리기에만 급급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이러한 안일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스러운 약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에겐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배려심을 느끼는 것, 감사함을 느끼는 그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난날 우리는 좀 이러한 배려와 감사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눈과 귀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배려와 감사를 느끼는 귀와 눈을 가진다면 더 오랫동안 배려와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삶을 살고 내가 얻는 것뿐만 아니라 베풀어줌의 고마움을 기억하는 사회. 오늘은 좀 그런 마음에 대해서 곱씹어 봤으면 합니다. 네. 이런 마음만 있다면 싸움이 없겠죠. 네.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우리나라 리필 문화로 인한 갈등, 또 눈치와 배려하는 마음에 대해서 시시한가에서 살펴봤습니다. 방수진 시인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